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상적인 컨설턴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컨설턴트.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영 컨설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사 직군에 속하는 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뭐 전략 컨설턴트 아니면은 뭐 오퍼레이션 컨설턴트, 뭐 IT 컨설턴트, 일반적으로 경영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어, 업무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개개인의 특징,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저도 컨설팅 쪽에 종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이 어떻게 하면 컨설팅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컨설턴트로서 고객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생각도 해봤고, 음, 그래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되게 오래전에 썼던 글이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쭉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컨설팅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또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컨설팅을 좋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 이제 컨설팅 일이 힘들더라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지막에 남는 자가 승자라고 아무리 컨설팅을 잘하고 유능한 컨설턴트라고 해도 그 일을 그 일을 즐기지 못하면 컨설팅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일을 즐기지 못하면 오래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컨설팅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근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좀 이제 뭐 좋아하면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같진 않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이면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질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컨설팅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1번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코칭을 즐긴다. 코칭을 즐긴다. 네. 코칭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오래 합니다. 저도 뭐 컨설팅 회사 입사할 때, 물론 그 회사를 제가 근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면접에서 그 컨설팅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부대표셨나? 아무튼 예, 그 사업부 컨설팅도 사업부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그 컨설팅 사업부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실 때 마지막 면접에서 뭘 물어봤었냐면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컨설팅을 어떤 사람이 오래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번뜩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때 이제 막 입사 경력으로 입사할 때였는데 경력으로 이제 그 전에는 컨설팅을 안 하다가 이제 경력으로 아무튼 입사를 할 때였는데 한 번도 그래도 컨설팅 일을 제가 본업으로 뛰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오래 한다. 이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고 고객한테 어, 문제 해결을 할,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일종의 가이드를 역할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일종의 이게 전체적으로 뭐, 뭐 선생이나 교사처럼 뭐 강사처럼은 아니지만 뭔가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고객한테. 고객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모르는 걸 얘기를 해주길 바라지. 예, 다 아는 걸 얘기하려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모르는 걸 알려주고 시행착오를 적게 해주고 한마디로 이제 어, 가르침을 준다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코칭과 가이드를 주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의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을 즐기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한다. 예.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만남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고객이 계속 바뀌고 그 바뀌는 고객들만큼 자주 바뀌는 고객들만큼 또 고객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아무리 뛰어난 컨설턴트라고 해도 고객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왠지 저 사람 좀 거만한 것 같아. 가까이 하기 힘들 것 같아. 왠지 좀, 뭐 좀 인간미도 떨어지고 너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재수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리 뭐 나한테 도움이 많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문제 해결 뛰어나고 뭐 잘 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기 자체가 싫기 때문에 고객이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는 고객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뭐 프로포저를 하러 가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뭐 차를 한 잔 같이 마셔도 같이 하고 싶다. 오래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신뢰가 있다. 예, 그런 거를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어,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오래 컨설팅을 합니다. 세 번째,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음, 이거는 이 컨설턴트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빼서 쓰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고객들도 계속 새로운 걸 원하죠. 회사도 뭐 프로젝트 뭐 한때 뭐 SCM이 유행했다 하면 또 SCM 관련해서 공부를 또 막 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뭐 ERP 쪽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럼 또 ERP 쪽, 뭐 시스템 쪽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뭐 처음에 비즈니스 뭐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는 쪽은 굳이 뭐 시스템 컨설팅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업무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절차,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뭐 팔리시랑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회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깨우치는 것에 흥미를 느껴야지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한때 뭐, 뭐 KPI가 유행했던 때도 있었고 KPI 뭐 지표 경영, 뭐 KPI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컨설팅 테마는 많이 있죠. 뭐 PI, Process Innovation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뭐 전략만 해도 뭐 M&A, 뭐 신사업, 예,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뭐 재무회계도 알아야 되고, 공부 한두 끝도 없죠. 뭐 시스템 쪽도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 뭐 큐브가 뭐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까지 몰라도, 뭐 PLSQL 같은 거 쓸 수는 없어도, 어, 보고 어느 정도 읽을 줄도 알아야지만 또 개발자랑 얘기도 할 수 있고, DB 구조가 또 어떻다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고, 시스템 설계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음에 청사진을 그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거 뭐 다방면에 걸쳐 다 알아야 돼요. 인더스트리, 그리고 펑션이란 뭐 영업인지 마케팅인지 뭐
구매인지 생산인지 뭐 개발인지 다 그 각각의 펑션마다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얘는 에너지 산업이면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 별의별 산업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코칭을 즐기고 사람을 좋아하고 고객 만족이 최고죠. 예. 저 사람 나중에 저 사람은 꼭 넣어주세요. 우리 프로젝트에.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컨설팅 역량이 좀 그렇게 컨설팅 잘하지 않은 사람인데 고객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정말 뭐 문제 해결력이나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더 뛰어난 컨설턴트이 많은데 굳이 저 사람을 우리 프로젝트에 꼭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몸값이 뛰죠. 오래 할 수 있죠. 영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임원 달기도 쉽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컨설팅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업력보다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완벽주의적 성향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제 글씨 못 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죠. 자, 일단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꼼꼼해요.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사고를 빠르게 구조해냅니다. 본인 사고를 빠르게 구조화해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장표질이라고 하죠. PPT를 잘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빠르게 알기 쉽게 하얀 백지 상태의 캔버스에 빠르게 정리해 나가는 그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통 컨설턴트들은 PPT로 일을 많이 하죠. 엑셀로 일을 많이 안 해요. 예. 엑셀을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 회사에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엑셀을 많이 쓰는데 그건 엑셀은 분석하기 위한 도구지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거든요. 통합을 한다는 건 분석해 놓은 거를 의미 있는 기준으로 짜집기를 다시 해서 상대방한테 논리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그거에 이제 PPT를 많이 쓰는 구조화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얘기를 집중을 하면서 이해가 빠르다. 집중력과 이해력. 상대방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내고 본인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지 않은 사람이 컨설팅 회사에서 오래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앞쪽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인정받지는 못하죠. 하긴 뭐 영업으로 인정을 뭐 받으려면 뭐 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빠르게 파악하고 가설적 사고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거기에 집중한다. 우선순위시에 집중한다. 이 우선순위는 가설사고. 이 가설사고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하자면 내용이 많이 길어집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이나 다음 해법을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은 이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파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려.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 파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논리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좀 말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요런 특징들을 보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업력은 굉장히 중요해서 실무적인 데서 오는 이런 컨설팅 실무 능력이 조금만 받쳐주고 컨설팅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컨설팅 실무 능력이 뭐 한 100에 한 6, 70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뛰어나다. 이게 95 정도 된다. 그러면 임원까지 가는 거죠. 이제 임원.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까지. 돈 많이 받죠, 임원들. 뭐 지분 파트너 있고 비지분 파트너 있고 그렇습니다. 비지분 파트너는 그냥 이름만 파트너지 회사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경영 그 지분이 없는 거죠. 지분 파트너는 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지분 파트너는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그냥 바지 사장처럼 바지 사장이 좀 말이 이상한가요? 어쨌든 보통 컨설팅을 15년 이상 하면 임원을 바라봐야 하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은 영업력이 없으면 시켜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냉철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사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꼬이지 않는다.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 오히려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뭔가 허술한 면도 있어서 친해지기 쉬운 컨설턴트와 고객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자연히 계약을 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쪽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컨설팅은 실무자 요구 역량과 임원 요구 역량, 실무자 요구 역량과 임원 요구 역량, 여기가 이제 임원 요구 역량이겠죠. 결국은 영업이니까. 임원 요구 역량이 서로 다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양쪽이 다 좌뇌와 우뇌의 다름처럼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 능력하고 요 능력이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임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력과 영업에 필요한 친화력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면서 양적 능력의 수준이 보통 사람 이상인 사람들이다. 굳이 선택을 근데 해야 된다면 친화력과 영업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유는 이게 훈련이 가능하느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쪽은 솔직히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커버 가능. 근데 이 위에 이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건 성격이에요. 결국 성격. 성격하고 관련이 깊어서 타고나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냉철하고 이제 스마트하면서 논리적이고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미가 있고 따뜻하고 동료와 고객을 인간적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다. 마지막까지 오래도록 컨설팅을 하면서 임원을 다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